누구나 2021년 지금 부자가 되고 싶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 불리울만 할까요? 현재 누구나 부자라 인정할 수 있는 소유 자본은 6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럼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이건 사업가이건 지금 당장 은퇴를 하고 싶다면 얼마나 자산을 보유해야 가능할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소비해왔던 금액을 돌아보시자고요.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월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현재 당장 은퇴하기에 필요한 자금은 1년 지출액의 25배를 벌어두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월 평균 300만 원을 소비한 사람은 1년 3,600만 원의 25배, 9억이고요. 월 평균 500만 원을 소비한 사람에게는 6천만 원의 25배, 15억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수익률 5%를 보장하는 투자 상품들이 세상에 널려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시장의 경우 인덱스 펀드 같은 것만 해도 5%에서 7%가 넘는 종목이 넘쳐납니다. 월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9억을 신탁에 두고 1년 수익률 5%만 적용해봐도 9억의 5%인 4,500만 원, 12개월로 나누면 375만 원의 가용 수익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원금은 유지되면서 평소 쓰던 대로 쓸 수 있는 월급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월 평균 수익금에 따라 각기 다른 지출을 하게 되니까 은퇴를 위한 목표 금액은 제각각 있지만요. 심플하게 생각해서 10억 정도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은퇴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의 리치를 꿈꾸는 파이어족의 목표치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비혼주의로 가정 없이 한 달 지출 비용에 월세를 포함시켜버리면 10억만으로도 당장 은퇴 가능하겠습니다. 갑자기 10억이라고 하니까 로또를 사야 하나 싶으신가요? 10억을 도대체 어떻게 모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신다면 이 영상 그만 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영상을 모두 듣고 나시면 분명히 인생을 변화시켜낼 인사이트를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저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의뢰인으로 하여금 소비시키게 함으로써 수익 구조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이 상승해 오다가 작년 2020년도는 재작년과 거의 동일한 매출이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 정도 유지한 거면 상승이나 다름없다는 동종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실은 작년 동안 큰 빚을 갚아냈습니다. 그 전에 수주했던 일들에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수익으로 대체해서 막아내긴 했지만 협력업체의 결제는 무조건 나가야 하고 회사 운영에 들어가는 직원분들의 월급이라는 지출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 세금을 밀리게 되었는데요. 종소세, 부가세를 합쳐서 총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었습니다. 1,600만 원씩 10번에 나눠 매달 분납하는 것으로 작년에 모두 갚았습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 믿고 기다려주신 삼성세무서 담당자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는데요. 버는 족족 세금으로 나가야 하니까 몸과 마음이 참 고통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갚아냈고 그 덕분에 월 1,000만 원 넘는 정도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저 자신에게 있구나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줄일까 하는 것 또한 목표로 두었었는데요. 절세 목적이기도 했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기보다 중규모 이상의 작업들 위주로 진행해서 기회비용을 최대한 모아서 저 자신만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들을 자본주의, 부동산, 그리고 시행사업에 대해 공부하는 것으로 투자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작은 투자를 해보면서 깨닫게 된 개인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저 나름 정의 내리게 되었는데요. 단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드머니 5억을 만든다.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월 1,000만 원 수익 구조를 갖춘다 입니다. 저는 이 2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 부를 쌓게 되는 것에 있어 시간차가 생길 뿐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론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업을 하는 저에게는 작은 시행업을 하는 것도 확실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5억의 시드머니는 투자 원금이 되는 것이고 월 1,000만 원은 레버리지를 유지하게 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되는 거죠. 황금성의 시세 차익을 만드는 신축이나 건물 리모델링을 지속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또는 전액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도 이 다음 단계로 넘어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와 시행사업의 정교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영상에서 계속 다룰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시 범위를 줄여보겠습니다. 시드머니 5억을 벌기 위해서는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1억을 모아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는 것에 걸리는 시간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장인이라면 월급 중에서 무조건 150만 원을 다달이 모아내는 거죠. 그러면 5년이 걸리겠죠. 200만 원씩 모은다면 4년으로 줄여낼 수도 있습니다. N잡을 해서 파이프라인 여러 개를 둔다면 훨씬 단축시켜낼 수도 있겠죠. 유튜브 검색창에 1억이라고 쳐보세요. 수많은 2030 세대들의 1억 모으기 성공담이 넘쳐납니다.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1억조차 못 모으신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즐기라는 헛소리가 아니라 1억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월 500만 원 수익, 월 1000만 원 수익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얻어진 작은 실패와 작은 성공이 부를 지키고 키워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나 부자라고 해서 모두 학력이 높거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학력자일수록 세상이 바라는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성실하게 받아온 덕에 잘못된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를 교육하지 않죠. 경제학과 대학을 졸업했다 해도 금융 문맹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목적이죠.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도 현재 15억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직장 월급으로 숨만 쉬고 월 300만 원씩 저축해도 40년이 넘게 걸린다는 것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15억이 넘는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게 되었죠. 직장 생활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두려워서 무서워서 세상으로 뛰쳐나가 창업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가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26살 때부터 창업을 했었는데요. 부자가 되겠다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고요. 정말 못 모르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죠. 창업과 폐업을 여러 번 경험했고요. 현재 사업체는 횟수로 9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생 이어갈 회사라고 여기고 단단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 나이는 이제 40대 중반 훌쩍 넘어섰는데요. 제가 만약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고 있다 가정해보면 정말 솔직히 끔찍합니다. 이제 곧 회사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이 눈앞에 있을 테니까요. 투자나 창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분명한 공통점은 투자에 실패를 하고 사업을 망해봐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작은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은 다음 성과를 이뤄내게 하는 시간을 확연하게 줄여내게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뷰티 상품권 분야에 있어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 분야의 브랜딩을 해내기 위한 마케팅 기간이 과거 3년이 걸렸던 것에 비해서 현재 많은 의뢰를 받고 있는 안경원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마케팅에 고작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작년 시국의 영향으로 뷰티 상공관의 의뢰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줄어든 매출을 이것으로 충분히 확보해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도 있습니다. 밤 늦은 시간 퇴근하다가 청소차가 지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연휴 때면 봉투가 평소보다 더 산더미같이 많고 음식물 쓰레기도 넘쳐나는 걸 치우시는 청소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손수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왠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공무원이죠. 더 많은 봉투를 치운다 할지라도 매달 월급은 똑같을 겁니다. 택시기사님의 수익을 보아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월 500을 넘기기도 하고 또는 노후가 부족한 분들은 200이 안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택시업을 해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최선을 다한다 해도 부를 쌓아갈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엉뚱한 집단 속에서 엉뚱한 바운더리 내에서 바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으면 쌓아낸 만큼 부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영역 속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만큼 보고 그리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막다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퇴직의 시간이 언제인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직장을 떼어치우고 막무가내로 창업하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월급이 우리를 안정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한 현실이 분명한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들어가서 속해야 할 올바른 환경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부가 쌓여지는 올바른 영역, 올바른 환경에 들어가도 될 만한 자신의 역량을 갖춰내는 것이죠. 세상에 넘쳐나는 파도를 마음껏 휘젓고 다닐 만한 서퍼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파도가 클수록 수익은 더 클 것이고요. 큰 파도를 타는 실력이 안 된다면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작은 파도만 타면 되는 것입니다.
부자의 언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의 계절이라는 레슨인데요. 첫 30년은 돈에 대한 배움의 기간이고 다음 30년은 돈을 버는 기간이며 마지막 30년은 정확하게 돈을 쓰는 기간이다. 저는 돈에 대한 배움의 기간, 처음 30년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하는 30년의 계절 중 반을 넘게 지나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돈에 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왔던 저 자신을 위한 공부가 습관과 태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그 30년이라는 각각의 계절을 한 5년 정도씩으로 충분히 줄여낼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머니 1억을 모으세요. 그리고 5억으로 만드십시오. 그 5억을 10억으로 만들어 은퇴를 하시든지 60억대에 진정한 부자의 반열에 들어가시든지요. 또는 세 자릿수 더 큰 부자가 되시든지 선택하십시오. 먼저 1억을 모으는 것, 그것부터 목표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루셨다면 다음 목표를 또 잡으시고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적어서 입력해 넣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자동차는 신호대로, 차들이 흘러가는 대로 운전자를 헤매게 하겠죠. 자신의 인생을 운에 맡기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목표를 바라보고 목표를 믿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믿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2021년 부자 되기를 시작하시고요. 그래서 부자 되십시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간을 파는 남자 공파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